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의 정의, 학습 내용은 마케팅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고요.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무 마케팅을 다 이수하시고 나면은 마케팅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들을 진행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업 활동 안에서의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해보고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업 활동 안에서 어떤 자리를 잡고 있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업 활동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재무에 대한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두 번째가 휴먼 리소스 HR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세 번째가 생산, 즉 밸류를 생산해내는 활동이다라고 해서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했고, 네 번째가 마케팅, 다섯 번째가 어카운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196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활동 중에 마케팅은 나머지 5가지 요소하고 동등한 기능으로서의 마케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1970년도로 지나면서 시장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마케팅이 나머지 4가지의 기업 활동 요소들 중에서도 주요한 기능으로 자리를 잡았다. 즉,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비자들을 두고 어떠한 서로 가격이나 아니면은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플레이스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요소들이 더 빨라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총괄하는 마케팅이 주요 기능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게 다시 당연히 8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더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러면서 기업 활동의 핵심 기능에 두고 그 핵심 기능인 마케팅을 중심으로 재무, 뭐 생산, HR, 회계 이런 기능들이 모이는 핵심 기능으로서 자리를 잡았던 시기가 1980년도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90년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아, 모든 기업들이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되는, 즉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CRM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고객 만족 경영을 외치는 시기가 요 시기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재무, 마케팅, 인사가 동등한 기능으로서 자리 잡았던 시기가 1990년도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다시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는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면은 고객 중심의, 즉 고객이 중요한 부분들은 맞는데 그 고객과 직접적으로 밀접해서 활동을 하는 부분들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고객 중심의 핵심 기능으로서의 마케팅이 더 부각되는 시기가 1990년도를 지나서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마케팅이 다시 고객 중심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를 잡고 재무나 생산이나 인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총괄하는 쪽으로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해서 보면은 어, 기업 활동의 5가지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마케팅이 그 중에 하나로 존재를 하는데 그 마케팅의 역할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느냐.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에 걸쳐서 1960년도부터 70년도, 80년도, 90년도, 2000년도로 오면서 그 마케팅 부서의 진화 단계의 핵심적인 요소로 갔다가 고객 중심의 다시 동등한 기능으로 갔다가 현재는 고객 중심의 핵심 기능으로서의 마케팅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라든지 뭐 IT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발달이 되면서 마케팅의 기능도
매스 마케팅에서 다시 원투원 마케팅으로 확산되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고객 중심의 핵심 기능으로서의 마케팅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넓게 한번 저희들이 펼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터다라고 얘기하면은 마케팅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전돼 왔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됐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마케팅 100년의 역사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마케팅 태동의 시대는 1990년도부터 1920년까지의 시기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 버틀러라는 학자가 최초로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시기, 이 시기를 태동의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경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공급 중심의 시대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20년도부터 1930년도까지의 시기 1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 주도로 산업 합리화를 추진했던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는 소비자 개념 확립의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대공황의 영향으로 마케팅이 공급 중심에서 탈피하고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으로 바뀌던 시기를 소비자 개념 확립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번째로는 아, 우리가 마케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를 포피라고 봅니다. 이 포피는 결국 기업은 시장을 컨트롤할 때 네 가지로 컨트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네 가지는 프로덕트를 중심으로 해서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즉 네 가지 요소로서만 시장을 컨트롤 하는데 그 네 가지 요소를 하버드의 아주 유명한 학자였던 메카시가 1960년도 당시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요 각각의 P자를 따서 포피다라는 용어로 정리를 하면서 마케팅의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다시 다섯 번째로는 사회적 관점의 시대, 즉 73년도 이후에 오일쇼크 자원의 문제가 대두되는 시기, 이때는 마케팅이 사회적 관점에서의 마케팅으로 또 전이가 됐던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고객 중심의 시대, 1983년도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에서 얀 칼슨이라고 하는 경영자가 MOT 경영을 얘기하고 고객 중심의 경영의 화두가 됐던 시기가 요 시기, 즉 고객 중심의 마케팅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최근의 시대, 95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디지털 중심의 마케팅의 시대다. 즉 정보기술이나 디지털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부분들 CRM 등이 대두가 되면서 매스 마케팅에서 세그멘트 마케팅으로 다시 원투원 마케팅으로 변화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기술 중심으로 디지털 발전에 의해서 마케팅이 영향을 받는 시기까지를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마케팅 100년사를 7단계의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7단계를 거치면서 마케팅은 매스 마케팅의 시대와 세그먼트 마케팅의 시대를 지나서 다시 원투원 마케팅의 시대로 가고 있고 그 핵심에는 인공지능이라든지 IT라든지 아니면은 SNS 계정들에 의한 부분들이 그거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원론적인 관점으로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본 거는 마케팅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실무에서 마케팅을 활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즉 마케팅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기업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기업 활동은 크게 5가지로 이루어지고 그 5가지 활동 중에 동등한 기능으로서 자리를 잡던 시기가 있었고 주요 기능으로서 자리를 잡던 시기가 있었고
고객 중심의 동등한 기능으로서 다시 자리를 잡던 시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고객 중심의 핵심 기능으로 자리를 잡는 시기가 지금의 시기다.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마케팅의 기능이 발전되어 왔고, 마케팅의 100년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은 7단계에 걸쳐서 변화가 있었었는데, 그 7단계의 핵심적인 내용은 매스 마케팅에서 세그먼트 마케팅으로, 세그먼트 마케팅에서 다시 원투원 마케팅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실무에서, 현장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우리가 마케팅적 차원에서 HR과 그 다음에 파이낸스 재무와 그 다음에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생산과 어카운트와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를 이뤄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의 굉장히 큰 이슈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저희들이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STP라든지 아니면 뭐 매스 마케팅, 그 다음에 원투원 마케팅,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SNS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에서 소셜 네트워크 또는 인공지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케팅의 개념이 원투원 마케팅의 개념으로 전이가 되고 있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구분, 역할을 받고, 그 다음에 마케팅 역사에서도 들여다봤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아니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명확해지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데피니션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케팅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즉 마케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 인류 최초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케팅은 어느 나라에서 시작이 됐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마케팅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마케팅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마케팅이라는 학문은 1905년도에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학문적으로 제일 먼저 얘기가 됐고, 1914년도에 마케팅 관련된 서적이 최초로 나왔고, 그런 활동들을 기업이 마케팅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해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업 활동에 마케팅이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마케팅이 시작된 나라는 미국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마케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즉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하고 해서 미국의 마케팅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가 마케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이 협회에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마케팅의 트렌드나 방향이 계속적으로 그거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960년도에는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에서 마케팅을 뭐라고 정의했냐면은, 마케팅은 생산자나 소비자로부터 사용자에게로, 그렇죠? 사용자에게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흐름을 다루는 비즈니스 액티비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액티비티다라는 얘기, 정의에 비즈니스 액티비티다, 이렇게 정의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비즈니스 액티비티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업을 뜻합니다.
즉 비즈니스를 하는 국가는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또는 종교 단체는 비즈니스 액티비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개인은 비즈니스 액티비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960년도 당시에 마케팅의 정의는 비즈니스 액티비티로 정의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으로 한정이 돼 있었다. 이거를 깨서 기업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국가도 마케팅을 하고 종교단체도 마케팅을 하고 개인도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정의를 바꿔준 주장을 한 게 1969년도에 우리가 마케팅의 구루라고 하는 코틀러 박사와 레이비가 확장론을 전개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틀러 박사와 레이비는 마케팅은 기업 행위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교환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모든 활동을 다 마케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보면은 1985년도에 코틀러 박사와 레이비의 확장론을 어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에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해서 기업 행위라고 정의했던 마케팅 정의를 바꾸게 됩니다. 그 바꾸는 것을 우리가 확장론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확장론의 핵심은 마케팅은 이렇게 돼 있고 기업 행위다를 개인과 조직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즉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이렇게 하니까 국가든 종교단체든 개인이든 간에 모두가 해당되는 영역으로 왔고,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흐름을 다루는 액티비티에서 아이디어나 제품, 요거를 프로덕트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결정, 이걸 프라이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촉진, 프로모션, 마지막으로 유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플레이스라고 정의하면서 메카시의 포피 이론이 여기서 부각되게 되는 단계를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음악의 아버지, 미술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케팅에도 아버지가 있는데, 마케팅이 기업의 조그만한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영역의 마케팅을 개인이나 국가나 종교단체까지 다 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영역의 마케팅으로 확장론을 주장한 필립 코틀러 박사를 우리가 마케팅의 구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의 정의는 기업 행위에서 개인이나 조직이 하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으로 확장되어 왔고, 그 정의는 그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냐. 미국 마케팅 협회 정의를 보면은 마케팅이란 조직의 기능으로 고객 가치를 창조하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전달하고, 또한 조직체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전 세계 마케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어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즉 마케팅 협회가, 미국 마케팅 협회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미국 마케팅의 역량에 의해서 전 세계 기업들, 즉 우리가 포춘 50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세계 500대 기업 중에 미국 기업들이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마케팅을 잘 하기 때문에, 마케팅 역량에 의해서 미국 기업들이 지금도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어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그리고 이 어메리칸
아메리칸 마케팅 어소시에이션, 즉 마케팅 협회에서는 계속적으로 마케팅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좀 들여다본다라고 하면은 2007년도에는 다시 AMA가 마케팅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마케팅은 소비자, 고객, 파트너, 그리고 사회를 위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창조되고 의사소통되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활동, 제도, 그리고 프로세스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올해는 제가 CH화학 이렇게 되어 있죠. 마케팅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제가 내리는 마케팅의 정의는, 마케팅은 경쟁자보다 먼저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여 커뮤니케이션하고 전달함으로써 고객 만족과 관계 유지를 통해 조직과 주주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고객 가치 또는 고객 만족,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고, 또 경쟁,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반영을 해서 my definition, 즉 내가 생각하는 마케팅 정의를 내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에 대한 전체적인 기업 안에서의 활동, 또는 100년의 역사, 그리고 마케팅의 정의를 알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구축하는 키워드, 즉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키워드는 니즈를 발굴하는 것과 원츠, 그 다음에 수요를 뜻하는 디맨드, 밸류, satisfaction, relationship, 이런 것들에 의해서 큰 틀로 분단하면 culture, society, personality라는 용어들을 가지고 마케팅의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도 이제는 실무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my definition, 즉 마케팅 정의를 내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마케팅은 경쟁자보다 먼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케팅 정의를 내려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뒷부분에서 우리가 과제로 한번 작성을 하셔서 그 작성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올려주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대한 정의까지를 다 내렸다라고 하면은 마케팅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마케팅을 단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루거나 아니면 기업 단위에서 해야 되는 활동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토론토에 메이저리그에서 운영을 하는 블루제이스 팀이 있는데, 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블루제이스 팀은 엄청나게 큰 스카이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블루제이스 팀이 뉴욕 양키스나 뉴욕 매츠처럼 아주 명문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시합을 할 때, 홈경기를 할 때 이렇게 관중이 외야까지 다 차야 되는데, 내야만 차고 항상 외야가 텅텅 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큰 스카이돔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가 드는데, 매해 큰 적자를 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루제이스 팀의 마케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큰 스카이돔을 운영을 하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마케팅적인 요소로 고민을 해서 이걸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프로치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거는 마케팅에서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 매번 경기를 할 때마다 외야가 텅텅 비기 때문에 이 텅텅 비는 외야에다가 실제로 블루제이스 팀에서는 이렇게 아주 커다란 호텔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야에는 게임을 할 때 홈 관중들이 중심으로 꽉 차지만은 외야에는 텅텅 비는데, 어웨이 오는 팀의 방문팀의 고객들한테
투숙료를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은 투숙을 하는 숙소에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파란색의 그라운드에서 뛰는 활동들을 이렇게 낭만 있게 볼 수 있게끔 객실의 창을 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서 커다란 호텔을 지어서 실제로 여기서 나타나는 수익에 의해서 스카이돔의 운영 경비들을 충당할 수 있게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요소는 이런 겁니다. 아,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기차를 타려면은 서울역에 나가서 미리 나가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기차 시간이 되면은 타고 가기 때문에 서울역 같은 경우가 굉장히 혼잡한 역이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리 나와서 기차를 예매하고 거기서 뭐 간단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기차를 탈 때 모두가 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고 또 예전처럼 검표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차 타는 시간에 딱 맞춰서 여기에 와서 기차를 타고 바로 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스페인 같은 경우도 모든 기차의 중앙역을 아토차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페인의 모든 철도망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즉 아토차를 중심으로 전국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을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전왔다라는 거죠. 근데 스페인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이 여기에 와서 기차 티켓팅을 하고 기다리면서 식사를 하고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다 결제를 하고 그냥 타고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커다랗게 지어놓은 아토차역을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데 매년 엄청난 적자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이 스페인의 아토차역의 마케터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적자가 나는 아토차역의 운영을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뭐 이게 이제 마케터로서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실제로 이 사례도 마케터가 이 아토차역에다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식물원을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식물원이 여러 군데 있죠. 근데 아마 식물원을 한번 가고 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식물원을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1년 뒤에 가나 2년 뒤에 가나 식물이 다리가 달려서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번 식물원을 가서 보고 나면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잘 안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텅 빈 아토차역 공간에다가 식물들을 이렇게 막 해놓고 조성을 해놓고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면은 휘트니트 향이 느껴지고 새 소리가 들리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바쁘게 생활하시던 분들이 기차역에 와가지고 정신없이 기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의 향기나 새소리나 이런 걸 듣고 여기서 잠시 앉아서 휴식 시간을 갖는 그래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사람들이 여기서 좀 머물고 산책도 하다가 기차를 타고 떠나는 그런 장소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또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런 노점상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런 또 가게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토차역에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갖고 있는 명소로 바뀌었다는 거죠. 마케팅은 이런 기능을 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마케팅이라고 하는 수많은 활동에 관여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케팅은 점점 기업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옷을 입는 것부터 클릭하는 웹사이트, 광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존재하는 게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마케팅을 마케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우리 주변에 모든 곳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실무 마케팅의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했고요. 마케팅이라는 부분들이 이처럼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